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32인치 4K 해상도를 가진 델 전문가용 모니터 U3219Q 모델에 대해서 화질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제가 U3219Q 모델을 받았을 때 바로 느끼게 된 점이 빛 반사를 차단해주는 안티글레어 코팅이 너무 짙게 돼 있어가지고 좀 화면이 흐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주변에서 델 울트라 샤프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만 느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델 울트라 샤프에 적용되는 안티글레어 코팅이 타사의 안티글레어 코팅보다 좀 더 흐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U3219Q 모델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받은 제품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출고 때부터 모니터 보정이 들어간 공장 캘리브레이션이 적용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결과 너무 처참한 수준이 나와가지고 재측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니터에 골 때리는 오류라고 해야 될지 또는 결함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난감했었습니다. 테스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캘리브레이터인 스파이더 X 엘리트를 임대하여 계측 및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자체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장 구입에 초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블로그에 이미지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조사가 공개한 디스플레이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했으며 디스플레이 크기는 정확히 31.5인치이며 해상도는 UHD, 최대 주사율은 60Hz, 그리고 화면 밝기는 400니트, 명암비는 1300대 1, 색상은 가상 10비트를 지원하며 색 영역은 sRGB는 99%, P3는 95%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색 영역은 색역 혹은 색공간 등으로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컬러 스페이스, 즉 얼마나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색보다 카메라가 기록하고 모니터가 담을 수 있는 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sRGB나 P3 같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색 영역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의 색 영역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sRGB는 오래된 표준이다 보니 거의 모든 저가형 모니터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도비 RGB는 전문 화상 작업용, 그리고 P3는 디지털 영화 업계 표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색을 지원하는 표준이고 이를 100% 지원하는 모니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애플이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색역이 바로 P3인데요. 맥뿐만 아니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도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슈퍼 레티나 같은 선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컴퓨터 컬러 매니지먼트의 표준을 정립한 회사답게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한 발 앞서서 P3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고집스러운 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 27인치 5K iMac과 2018 15인치 맥북 프로를 실측한 결과에도 둘 다 P3 커버 일지가 100%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길어졌는데 바로 U3219Q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모니터를 구입했을 때 육안으로도 색 영역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P3 커버 일지가 73에서 74% 수준으로 표기 스펙인 95%에 한참 못 미치고 20-30만원대의 저가의 게이밍 모니터보다도 못한 색역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색역 커버 일지가 어느 정도여야 전문가용 모니터다 라는 기준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전문가 타겟의 모니터라면 애플의 기본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측정값상으로는 전문가용 모니터는커녕 30-40만원 주고 구입하기도 아까운 눈객 모니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다시 측정한 결과 색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팅값이 너무 심각하게 틀어져 있었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 P3 커버리지가 96%가 측정되어 표기 스펙보다 1%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P3 테스트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테스트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초기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때와 보정된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때를 교차 테스트할 경우에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패널 자체는 표기 스펙 이상의 색역을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여전히 고가의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기본 디스플레이보다 색역이 다소 좁습니다. 게다가 초기 설정 값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모니터 보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제대로 사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데스크탑에서 화면 밝기는 영화
영화 같은 영상 볼 때 빼고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보통 화면 밝기가 밝을수록 명암비도 높아지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할 때 더 실감나는 화질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319Q의 실측 밝기는 421니트로 스펙에 표기된 400니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명암비는 1100대1로 스펙에 표기된 1300대1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영상 시청 시 밝기 50% 미만을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명암비가 평균적으로 1000대1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티글레어 코팅으로 빛 반사를 막아주어 밝은 환경에서도 최적의 영상 화질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안티글레어 코팅이 되지 않은 일반 모니터의 경우는 어두운 장면일수록 주변 빛의 반사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티글레어 코팅 때문에 색이 다소 흐리게 보이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고 U319Q 모델 같은 경우는 안티글레어 모니터 치고도 좀 많이 흐린 편인 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니터의 색온도, 정확히 말하면 백색점이라고 하는데 모니터 색의 기준이 되는 흰색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과학에서는 스스로 발광하는 물체의 색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과 같이 모니터의 흰색 기준치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켈빈 온도로 표시하면 몇 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백색점 측정입니다. 보통 태양빛은 5500K이고 흔히 사용하는 흰색 형광등은 5700에서 6500K 사이, 영상 표준으로 규정된 백색점은 6500K입니다. 이 백색점의 색온도가 높을수록 화면이 퍼렇게 보이고 낮을수록 붉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애플 맥 컴퓨터의 기본 디스플레이가 6500에서 7000K 사이가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 소비자용 모니터들은 7000K를 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U319Q 모델의 경우 기본 설정에서는 백색점이 7400에서 7900 수준으로 측정돼서 교정 목표치인 6500보다 한참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즉 화면이 표준 백색점일 때보다 훨씬 푸르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붉은 화면보다 푸른 화면이 더 화질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용 모니터는 색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전문가용 제품임에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기본 색온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색점의 색온도가 6500K일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확률이 높고 그 이상으로 높으면 청색이 강해져 눈의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도가 아니더라도 올바른 값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색점만 제대로 설정해도 흔히 눈피로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사용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색상 균일도 테스트인데요. 색상 균일성은 모니터의 영역을 구등분하여 모니터 전 영역에 걸쳐서 얼마나 정확한 색상을 내는지 판별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델타 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편차가 적고 특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넘지 않아야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인 수치나 편차를 봤을 때는 15인치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보다는 균일성이 떨어져 색 편차가 크게 되고 27인치 5K iMac보다는 균일성이 근소하게 좋은 수치 입니다. U319Q가 전문적으로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상업 영상에서 후편집을 할 때 색상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색감을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준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밝기 균일성은 모니터의 영역을 이것도 9등분하여 각 위치의 밝기의 편차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 역시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편차가 적은 것입니다. 델 모니터들이 빛샘 현상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 모델 역시 그 악명에 걸맞게 확실히 편차가 큽니다. 27인치 5K iMac보다 편차가 2배나 높게 나타나고 육안으로 확인할 때도 윗부분과 주변부가 확연히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밝기 균일성은 전문가용, 준전문가용으로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품질로 판단이 됩니다. U319Q는 앞서 지적한 기본 세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밝기 균일성 문제입니다. 밝기 균일성은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각 생산품마다 편차가 꽤 나는데 델에서는 이런 걸로는 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뽑기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델 U319Q 전문가용 모니터의 화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별도의 장비를 통해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까지는 전문가용 모니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캘리브레이션 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명성이나 가격대에 비해서 한참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G나 벤큐의 동급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에 미련이 남을 정도로 좀 아쉬웠던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못 빠질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대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좀 실패한 구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세팅값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쳐도 밝기 균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